먹카 여러분 안녕하세요, 먹PD입니다. 오늘은 vmix 아웃풋 설정을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하기 전에 지난번에 제가 올렸던 풀스크린 아웃풋 그리고 익스터널 아웃풋 영상 보고 오셨나요? 혹시 보지 않으신 분 있으면 여기 링크를 통해서 영상을 보고 오시면 조금 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조금 복잡할 수도 있어요. 저는 약간 민수 스타일이어가지고 처음부터 끝까지 약간 좀 세세하게 알려드리려고 하는 편이어가지고 조금 복잡하거나 시간이 길 수도 있는데 좀 이해해 주시고 잘 들으시면 vmix 유니버스 확장성이 많은, 지난번에 단축키 사용하는 거 보셨죠? 그만큼 확장성이 많은 vmix 유니버스의 또 가장 대표적인 확장성이 이 아웃풋에 대한 거거든요. 오늘 아웃풋을 하면서 멀티코더, 또 스트림, 익스터널, 그리고 레코더까지 갈 건데, 이 복잡한 유니버스를 잘 이해하시면 정말로 엄청 유용한 기능이니까 한번 이 설정들에 대해서, 아웃풋 설정들에 대해서 한번 배워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자, 세팅에서 아웃풋 세팅에 대해서 한번 볼게요. 자, 아웃풋 세팅에 보시면 이런 창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를 보여주고 있죠. 자, 풀스크린 1, 2, 그러니까 아웃풋 1, 2에는 어떤 소스를 내보낼 것이냐, 또 아웃풋 1, 2, 3, 4 아웃풋이 4개나 있죠. 이거는 가상 아웃이라고 하는데, 이 가상 아웃에는 또 4개의 각각 다른 아웃을 내보낼 수 있는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중요합니다. NDI죠. NDI 소스로 아웃풋을 내보낼 수도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클릭해 보시면 아웃풋 소스에 대해서 이렇게 설정도 가능하시고요. 오버레이를 보내는 거를 설정할 수 있는데, 아웃풋을 통해서 오버레이를, 어떤 오버레이를 보낼지, 또 스팅어를 보낼지, 또는 모두 키거나 모두 끌지, 원하는 것만 보내는 걸 선택을 할 수 있어요. 이렇게 해서 이 친구들을 가지고 클린본, 그러니까 자막이 들어가지 않거나 오버레이 효과, 로고 같은 게 들어가지 않은, 또 스팅어 효과가 들어가지 않은 이런 것들을 따로 녹화하거나 따로 송출을 할 수 있는 이런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옆에 보면은 몇 가지 사항들이 적혀 있어요. 자, 풀스크린은 보면 풀스크린 1, 2는 이렇게 디스플레이 1, 2 각각 이렇게 디스플레이 1, 2에 나눠서 영상을 보낼 수 있다. 이거는 지난번에 저랑 풀스크린 아웃 할 때 한번 보셨죠? 자, 아웃풋 1, 2, 3, 4에는 아웃풋 1, 2에는 이런 단서 조항이 붙습니다. 아웃풋 1은 레코더와 관련이 있어. 그리고 스트림도 아웃풋 1로 돼. 그리고 익스터널 1이에요. 익스터널 1도 여기에 포함이 되어 있어. 지난번에 익스터널 얘기할 때 좀 더 다른 단서 조항이 있다고 얘기했는데 바로 이겁니다. 여기 보시면 아웃풋 2는 익스터널 2와 관련이 있어. 3, 4는 나는 관련이 없어. 알아서 마음대로 써. 그래서 저는 기본적으로 이 1번 아웃풋은 그냥 아웃풋으로 두는 걸 추천드리고요. 다른 친구들은 좀 여러 가지로 조정이 가능합니다. 자, 좀 더 내려서 보실게요. 자, NDI가 굉장히 중요하죠. NDI는 제가 또 다른 시간에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저도 지금 NDI로 녹화도 하고 있고 NDI를 여러 가지로 사용하고 있는데, NDI를 아까 여기 보신 것처럼 이렇게 아웃풋들도 사용 가능한데, 이 vmix에 들어오는 카메라들, 그 다음에 vmix 콜, 그리고 오디오 인풋은 NDI로 또 다른 데에 아웃풋을 보낼 수 있어요. 여기 있는 이 1, 2, 3, 4 가상 아웃과 이 풀스크린 아웃 두 개야 별개로 그렇게 보낼 수 있습니다. 오디오 아웃풋도 NDI로 보낼 수 있고요. 와, 정말 vmix는 엄청난 해자 프로그램 같아요. 하지만 그만큼 굉장히 복잡한 프로그램이에요. 아웃풋에서 내가 원하는 아웃풋을 보내는 것들, 여기에서 설정 가능한 거는 풀스크린 아웃 때와 동일합니다. 근데 아까 여기에 내보내는 것들을 고르는 것 중에서 이렇게 제한 사항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자, 이게 어디와 연관되는지 한번 볼게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익스터널 아웃에 연관이 되죠. 아웃풋 1번에는 무조건 저는 이렇게 PGM 아웃을 넣습니다. 아웃풋을 넣고요. 여기에는 레코딩 되는, 그러니까 이 전체 송출이 되는 화면이 또 녹화가 돼야 되잖아요. 그거 하나, 그 다음에 스트림, 유튜브 송출이나 다른 송출로 나가는 화면 하나, 그 다음에 익스터널 아웃, 이렇게 보여지는 화면, 이 보여지는 화면에 또 똑같이 송출이 되는 것과
현장에서 송출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를 딜레이 없이 봐야 되잖아요. 이렇게 세 가지 아웃풋은 하나, 이 아웃풋 1번으로 아예 묶어 놓습니다. 묶어질 수밖에 없고요. 그래서 이 아웃풋 1번은 건드리지 않아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 아웃풋 2번. 익스터널 아웃이 있잖아요. 익스터널 아웃이 있는 제품들은 대부분 HDMI보다 SDI인 제품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멀리까지 선을 쉽게 날릴 수 있고 딜레이 없이 날릴 수 있는 그런 기능들이고, 풀스크린과 별개로 또 하나의 아웃풋을, 외장 아웃풋을 뽑을 수 있는 그런 개념이죠. 그러니까 풀스크린 아웃을 두 개 쓸 수 있지만 익스터널 아웃, 그러니까 아웃풋 2를 여기에서 또 내가 원하는 아웃풋을 고르면 익스터널 2를 통해서 SDI 아웃으로 또 다른 아웃풋을 보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세 개의 또 다른 아웃풋을 사용할 수 있다. 풀스크린까지 이렇게 이해하시면 조금 더 이해가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먼저 레코드와 아웃풋이 또 관련이 있습니다. 볼게요. 설정에 들어가시면 이렇게 있어요. 자, 이것도 버전에 따라서 1번 탭, 2번 탭이 나눠지고 여기가 활성화되는 게 다릅니다. 저는 4K 버전을 쓰고 있기 때문에 여기가 활성화되고 있고요. HD 버전이나 이런 걸 쓰고 계신 분은 여기 활성화되어 있지 않고 1번 탭밖에 없으신 경우들이 있을 거예요. 자, 1번 탭, 2번 탭 여기에 보시면 이렇게 아웃풋 표시가 있죠. 아까 아웃풋 1번이 레코딩과 관련이 있다고 했지만 이렇게 저처럼 이 두 개의 아웃풋이 생긴 이런 버전을 쓸 때는 이렇게 아웃풋을 고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아까 아웃풋에서 내가 만약에 3번에 2번 인풋을 넣었어요. 그러면 이 2번 인풋을 따로 녹화하고 싶어. PGM 필요 없어. 이러면 이렇게 3번에 있는 2번 인풋을 선택하셔서 녹화를 하시면 돼요. 자, 2번도 활성화하셔서 얘도 또 이렇게 다른 친구를 녹화하실 수가 있어요. 이런 기능이에요. 하지만 이 탭이 하나밖에 없으신 분들은 아웃풋 1번만 녹화를 할 수 있기 때문에 1번은 건드리지 않으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현장에서 행사할 때 거의 무조건 송출되는 화면, 유튜브나 이런 송출되는 데에 남지만 1080p나 더 좋은 화질로 남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아웃풋 1번은 꼭 녹화를 해 놓으시는 게 좋습니다. 자, 두 번째, 익스터널에 사용이 되죠. 여기 보시면 익스터널 아웃은 이렇게 두 개까지 지원을 하잖아요. 이렇게 1번에 디바이스, 1번 디바이스로 해서 설정을 해서 송출하는 거 지난번에 보여드렸죠. 이렇게 되는 이 익스트림 1에는 아웃풋 1에 나가는 화면이 무조건 여기에 나갑니다. 자, 익스터널 2에는 아까 단서 조항에 붙은 것처럼 익스터널 2에 아웃풋 2에 설정되어 있는 화면이 무조건 나갑니다. 이렇게 해서 또 아웃풋 1, 2와 익스터널의 관계에 대해서도 알았습니다. 그리고 스트림에 들어가면 스트림에는 이렇게 아웃풋 1 또는 2를 설정을 하실 수가 있어요. 아웃풋 1 또는 2를 설정하실 수가 있으니까 참고해서 작업을 하시면 됩니다. 아웃풋이 1 또는 2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익스터널 1, 2 그리고 아웃풋 1, 2를 스트림에 송출을 할 수 있어요. 자, 그러면 한 번에 두 개의 아웃풋 송출도 가능하겠죠. 아웃풋 1 송출을 1번 채널로 송출하고 아웃풋 2 송출,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풀샷이라든지 뭐 하나의 뭐 원샷만 계속 송출하겠다, 그런 건 자, 아웃풋 1번을 이렇게 해서 세이브해서 이 1번에는 PGM 쪽을 내보낼 거야. 그리고 2번에는 이렇게 설정을 하셔서 여기에서 이렇게 2번에는 그 현장에 풀샷만 내보낼 거야. 이렇게 세이브 하시면 한 번에 두 가지 1번과 2번으로 각각 다른 아웃풋을 송출을 하실 수가 있어요. 이런 기능도 있습니다. 오디오도 설정할 수 있고요. 자, 이렇게 스트림에는 아웃풋 1, 2가 관여를 하네요. 자, 다음 살펴보겠습니다. 멀티코더. 사실 저는 이게 핵심 같아요. 이 멀티코더가 굉장히 유용하거든요. 이 멀티코더 때문에 저는 이 Vmix를 사용한다 해도 과언이 아니고요. 또 이 멀티코더가 아웃풋과 아주 찰떡궁합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 그런지 보여드릴게요. 지금 저의 멀티코더에는 인풋이 이렇게 있지만 멀티코더에는 아웃풋 1, 2, 3, 4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Vmix 멀티코더에는 물리적인 입력들만 녹화가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이 물리적인 거에 플러스
NDI까지 캡처보드로 들어오는 거, 그 다음에 외부에서 들어오는 NDI 소스, 이렇게는 멀티코더로 녹화가 가능합니다. 동영상이나 사진, 버추얼 인풋 등은 멀티코더에 녹화가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됩니다. 이게 바로 아웃풋의 매력인데요. 멀티코더에 보시면 아웃풋 1, 2, 3, 4를 녹화할 수 있잖아요. 아까 1, 2는 여기에 있는 뭐 레코더나 익스터널에 양보한다고 치고요. 스트림까지 양보한다고 치고요. 3, 4가 있잖아요. 이 3, 4에다가 보시면 3, 4는 프리롤이었잖아요. 아까 세팅 들어가셔서 아웃풋, 여기 3, 4에다가 내가 원하는 거, 지금 얘는 1, 2, 3, 4는 다 비디오거든요. 인풋 2번, 인풋 3번, 얘네를 녹화하겠다. 또는 뭐 이렇게 로고 올린 화면이나 로고가 없는 화면, 그런 클린 화면들, 그런 걸 녹화하겠다, 이런 걸 설정을 하시고요. 멀티코더에서 이렇게 체크를 하시면 이 친구들까지 다 녹화가 됩니다. 그러면 동영상이나 버추얼 인풋도 녹화하는 게 가능해지는 거예요. 어때요? 좀 이해가 되시나요?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리자면 아웃풋 1, 2번은 레코드, 익스터널 아웃, 그리고 스트리밍에 관련이 있다. 이 중에서 1번은 무조건 PGM이나 아웃풋으로 설정을 해 놓는 거를 추천드리고, 2번은 좀 약간 프리롤처럼 해서 3, 4번이랑 좀 비슷하게 사용을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2번을 사용하는 경우가 그렇게 많진 않더라고요. 자, 3, 4번은 프리롤이잖아요. 근데 그 중에서도 추천하는 거는 이렇게 물리적인 인풋이나 NDI 인풋이 아닌, 그러니까 멀티코더에서 녹화가 되지 않는 다른 많은 것들, 영상이나 레이아웃을 따로 짠 그런 것들을 녹화하는 데 사용을 하시는 게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 아웃풋을 가지고 이외에도 NDI라든지 오버레이를 올리고 내리고 여러 가지 좀 더 디테일한 부분들이 있죠. 이것들에 대해서는 나중에 한번 또 보여드리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고요. 지금 영상 잘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그럼 저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먹바.